우리 대표님들이 이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 10분 중에 9분 정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마이 프로 강사인 하인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가업승계 플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팀장님들과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요즘에 이 가업상속공제가 굉장히 핫하죠. 국세청에서도 이 가업승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가업승계를 위해서 오늘 저의 주제인 가업상속공제 제도뿐만 아니고 가업상속 시 증여세 과세 특례, 가업상속 재산에 대한 연부연납제도, 그리고 가업상속 시 납세 유예제도,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가업승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청에서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가업승계를 대표님들이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 이렇게 봤더니 보통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60세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 가업승계 관심이 있다 보니까 보면 한 중소기업의 한 3분의 2 정도의 대표님들이 60세 이상이시고, 또 이 가업승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거의 한 80%가 넘는 분들이 가업승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한 17% 정도 가업승계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이 가업승계를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가업승계를 좀 어려워한다, 이런 통계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업상속공제를 기업들이 얼마나 활용했나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요거는 2018년부터 2022년도 자료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1년에 한 100여 건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한 110건 정도의 상속공제 총액이 약 한 3천억이 좀 넘어가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거는 다시 평균을 내보자면 한 기업당 한 30억 정도밖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많이 됐는지 조금 됐는지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한번 다른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이제 외국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한 기사 중에 일부인데요. 위에 보시면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가업상속공제 건수가 평균 1만 건이 넘고요. 영국도 2천 건이 넘어갑니다. 그 공제액은 독일은 6조 원이 넘고 영국도 약 2조 8천억 정도 되는 공제액으로 가업 상속을 돕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면 한 건수로 보면 독일에 대비해서 100분의 1, 금액으로 봐도 200분의 1 정도밖에 지금 상속 공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업 상속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물론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굉장히 그동안 까다로웠습니다. 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한 10%밖에 안 된다는 기사가 있거든요. 즉 우리 대표님들이 이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 10분 중에 9분 정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가업승계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용해서,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해서 가업승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두 개가 다 중복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컨설팅 하실 때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큰 틀에서 가업상속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기업은 10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10년 이상 된 기업에 대해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데, 여기에 모든 업종이 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업종이 되긴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몇 개 업종이 제외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가업상속공제를 하게 되면 기업에 대해서 주식을 평가하고 평가된 주식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건데, 이때 기업의 그 자산 중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들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상속 공제하면 우리 기업에 대한 재산은 상속 공제를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자산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에 대해서 누가 이 혜택을 받느냐, 상속인이 이 기업에 대해서 상속받을 때 가업상속 공제만큼
제외하고 받게 되는데, 다만 이때 가압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은 18세 이상인 성년이어야 합니다. 이 정도가 가장 큰 틀에서 가압상속공제 제도가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 가압상속공제 제도는 가장 큰 특징이 최대 600억까지 된다는 거예요. 통계에서 보셨다시피 평균적으로 30억 정도밖에 지금까지 못 받았지만 10년 이상 한 기업은 300억, 20년은 400억, 그리고 30년 이상은 600억까지 혜택을 주는데, 이것도 작년에 개정을 하면서 다 100억 이상씩 공제 한도를 올려줬습니다. 이제 가압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피상속인이라 하면 고인을 말하는 거고, 상속인은 이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우리가 말하는 건데, 앞에서 이제 그림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어야 하고요. 이때 이 주식 중에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작년에 이것도 개정이 됐는데요. 그 전년도에는 50%였어요. 근데 국세청에서 좀 더 가압상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40%까지 내려줬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 기업의 대표로서 이 총 가업 영위 기간에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기업에서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을 하거나, 또는 상속 개시일부터 앞으로 뒤로 소급해서 10년 중에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을 했다면, 이 셋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된다면 이 피상속인 요건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인 요건으로 가볼 텐데요. 물려받는 사람도 일정한 요건이 필요해요. 이때 상속인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8세 이상인 성년만 가능합니다. 아직 너무 어리면 이 가압상속 공제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즉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이미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예외는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이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고, 또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까지 취임을 해야 가압상속 공제의 요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아들, 딸은 내 기업을 물려받을 요건도 안 되고 걔네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이거 상속세 때문이라도 가압상속 공제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대표님이 계시는데요. 이때 만약에 내 딸이 이 기업을 운영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사위가 물려받아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좀 더 완화해 준 건데요. 상속인의 배우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역시 가압상속 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공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받은 상속 재산에서 기본 공제라든지 배우자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제 금액을 해주고, 공제한 이후에 남은 금액을 가지고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요. 가압상속 공제 금액도 이 상속 공제 그 금액에 포함시켜 가지고 상속 재산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속세는 10년 정도 연부 연납이 가능한데, 가압상속 공제는 우리가 신청을 하면 연부 연납 기간을 20년까지도 늘려서 쓸 수 있습니다. 즉 가압상속 공제를 받아서 낼 세금이 좀 더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20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으니까 굉장한 혜택을 주는 것이죠. 가압상속 공제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이후에 우리가 이 가압상속 공제 제도를 가지고 대표님들과 어떻게 얘기를 나눌지는 에이마이 프로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